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를 맞이하면은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10월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언제 될 것인가, 이게 윤곽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올 텐데, 자, 일각에선 이미 이 10월 내 적용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과연 정부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서울 내 주요 단지가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큰 이 차익을 분양받을 때부터 가져갈 수 있는 이 안전마진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 감쇄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야기가 나왔었죠. 최초로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전매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 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거주 기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는 이 의무 거주 기간을 넣자, 이런 게 또 발의가 돼서 요게 또 임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분양가 상한제 이슈 이후에 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적응기를 거치면서 또 나름 이 9월 중순부터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기사도 볼만한 내용도 없고, 그런 와중에 또 하나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보고 결과를 논하면 안 되는데, 좀 기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단기적인 걸 놓고 뭐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 안 됐고 이건 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이 제도적인 것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겪는 왜곡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이미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축과 주요 기축 단지의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축까지도 조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뭐 주변에 있는 지역이나 보면은 한 번 거래가 되니까 1억씩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축 단지들 그리고 구축 단지에도 주요 뭐 역세권이나 이런 단지들은 호가가 좀 올라가 있다. 그 와중에 거래된 것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들이 또 뉴스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세를 형성했다고 볼 만큼의 거래량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것이 있죠. 그 와중에 일단 청약 시장은 과열된 게 사실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가점 허들 자체가 높아지는 게 당연지사기 때문에 거의 뭐 막차라고 보여지죠. 막차로 내가 어중간한 점수대다. 아니, 어중간한 점수대도 아니에요. 지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1주택자까지도 그냥 다 넣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과열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그만큼 통장이 몰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우량 단지에 대한 이 임차 대기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단지들 보면은 전세가가 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현재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도의 예고만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이번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예고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매 제한 강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수혜를 감수하기 위한 이 추가적으로 얘기 나온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해서 거주 의무 기간, 공공택지에는 이미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 의무 기간을 갖고 있죠. 그거를 민간택지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실제로 거주할 사람 아니면 기회를 주지 말자. 말 그대로 이 분양가 상한제 수혜를 실현하는 그런 수요보다 장기간 거주할 사람에게 우리 이 기회를 가도록
유도하자. 뭐 이러한 방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인데 이 민간택지는 이 2년에서 3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을 두자. 이제 주변 시세 대비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다르죠. 거기서 2년에서 3년 이렇게 기간을 부여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게 전매 기간이 길어지면 시세보다 월등히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10년까지죠. 지금 얘기 나온 게. 따라서 팔 수 없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 일은 모르죠. 10년이면 충분히 한 번 이사 가고도 남는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전매 제한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제 LH에 매입을 잡히는 겁니다. LH가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LH는 이런 기간을 못 채운 집들을 사서 뭐 임대주택으로 돌린다. 뭐 이러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게 확보한 이 안전마진인데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이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참 이게 어떤 생각으로 나온 건지 참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신혼희망 타운처럼 의무적인 모기지를 가입시켜서 나중에 차익 실현할 때 나눠서 이 공공기금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서울의 우량한 이 정비 사업의 경우에 점수대가 굉장히 높으셔야 되는데 점수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돈도 많으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수혜가 감쇄된다 이런 느낌은 받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편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제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장의 왜곡,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이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을 보면은 다 신축 관련한 것들이죠. 새롭게 출연할 수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일단 전매 제한 강화, 이 부분 자체가 이 분양이 된 분양분이 시장에 출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막는 것이죠. 시장 출애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고, 자, 두 번째가 이번에 얘기한 의무 거주 기간 강화인데 이렇게 되면은 임차 시장에 대한 공급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실수요자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 어렵겠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이렇게 전매 제한하고 의무 거주 기간까지 넣기 때문에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렇게 되면은 임대주택이 마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 수요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살지 않으면서 공급되는 이러한 형식의 주택이 많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단지들은 모두 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질의 임대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수급 불균형으로 작용해서 전세 시장을 왜곡하는, 더 나아가서는 월세까지도 포함입니다. 이 전월세 임차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뉴스에서 다룬 문제인데 현재 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된 규정을 거주 의무기간 적용을 보면은 이 아파트 준공 직후부터 입주를 해서 의무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세입자를 들였다가 나중에 거주 의무기간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입주를 해서 의무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 순간부터 이러한 물량이 공급될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0입니다. 0.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대로 준용이 되게 되면은 전세 시장에는 아문이 드리워지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월세 상한제 시행한다고 했고 신고제 얘기 나왔고 계약갱신 청구권 얼마 전에 방송했죠. 그 내용까지 하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보호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아진다고 하면 또 수급 불균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임차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고가 1주택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에는 혜택이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축소가 됩니다. 이 축소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저도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하고 상담해 보고 있지만 이 장특공제 때문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담을 많이들 요청합니다. 언제쯤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주하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주를 빨리 채우고 팔아버려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 다 9억 넘어가죠.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 보유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채워야 되는 주택들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증가하면 어느 하나는 부족해지는 거죠. 따라서 임대 공급 주택이 감소하고 또 이 물건들이 시장에 공급되어지는 기간 자체가 2년 감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 주택 공급 부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인해서 청약이 굉장히 뜨겁죠. 청약 대기 눌러앉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급 흐름이 적은 공급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요자가 좀 증가하는 이러한 요소 때문에 주요 단지나 이런 데는 오히려 전세 호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선호 수요가 두드러지게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시장에. 여기에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70%에 달하던 이 주담대가 40% 주저앉았죠. 뭐 최초 주택 이러면 뭐 50%까지 쳐줘도 이러다 보니까 주택 매매 평균가는 위로 올라갔는데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내려가다 보니까 살 수 없는 수요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간에 붕 뜬 거죠.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임차 수요자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여기에 오늘 얘기는 하는 이 강화 부분, 전매 제한 강화부터 의무 거주 기간까지 강화가 된다면 이 신축 물량이 공급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공급 감소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의 방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엔 막히게 되겠죠. 그 막힌 게 뭘까요? 바로 전세난입니다. 머지않아 이 전세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임대 살지 말고 집을 사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도 투자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집,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무조건 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서울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사면 조금 비싸지 않은가 싶은 지역도 있고요. 아직 저렴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투자적인 면으로 고려할 때 아니면 내가 거주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단지들이 또 나뉘거든요. 여기서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 투자 메리트가 큰 물건들 경우에는 최근 호가 흐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러한 물건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돈을 많이 깔아 뭉개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들을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해서 내 집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 가성비에 가까운 단지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리에 가깝게 있어서 좋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동북선 깔리면서도 좀 변화가 있을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새롭게 이 생활 인프라 SOC 사업이 깔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 공부하시고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가성비도 챙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부동산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